이번 순서는 월요일마다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무술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6월 한 달간 이번 코너에서는 환경과 건강한 나의 밥상을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로컬 테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건강한 농산물의 시작이죠. 바로 씨앗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의 씨앗을 한데 모아놓은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발바르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캐리 파울러의 그 세계의 끝 씨앗 창고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작은 2016년 노틸러스 북 어워드 생태 환경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이죠. 바로 올해 2월에 발행된 책입니다. 만홍지라는 출판사에서 발행을 맡았는데요. 알고 보니 제주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더라고요. 그 만홍지라는 출판사 이름에 걸맞게 생태 다양성의 한 면을 보여주는 아주 진득한 그런 책입니다. 네, 제주에서 즐겨 먹는 만홍지가 출판사 이름이라고 하니까 왠지 정겹고 참 기억도 잘 될 것 같은데 세계의 끝 씨앗 창고는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로 쓴 책인가요? 네, 그 캐리 파울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스발바르에 있는 그 국제 종자 저장고의 설립의 그 전 과정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자 저장고의 건립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계획안을 작성해서 실제 프로젝트까지 발전시켜서 그 타당성 조사위원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노르웨이의 생명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요. 세계작물다양성재단 대표, 국제식량농업발전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의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객관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스발바르 종자저장고 운영을 총괄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캐리 파울러는요, 연구를 통해서 종자의 다양성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했는데 작물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날씨나 기술력에 등에서 어떤 영향받지 않는 종자 보관소의 필요성을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안서로 만들어서 실제 프로젝트까지 이행시킨 건데요. 캐리 파울러는 그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를 세우기 위한 제안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디서 종자들이 오고 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사진과 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자의 일기를 훔쳐보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네, 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는 씨앗의 방주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곳이 왜 필요한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로컬 테이블을 설명하면서 우리 식탁에는 예전과 달리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 가운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나 식물들의 품종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재배되지 않은 식물종들은 도태되거나 멸종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래 고유종들이 살아갔던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졌고 또 식량의 프랜차이즈, 다시 말해서 대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다양한 땅에서 자랐던 다양한 품종들이 하나의 품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식물종 다양성이 사라지는 결과는 자명한 것이고요. 또 문제는 대량 생산되었던 소품종이 어떤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나 병충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19세기에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었던 그 감자가 역병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게 돼서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굶어서 사망했다고 하죠. 네. 예,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금의 코로나19를 빗대어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인간을 공격하듯이 예기치 못한 다양한 바이러스와 병충해가 식물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 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탁에 올라오는 다양한 음식들 보면서 그런 걱정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그 예일대학교의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장인 피터 크레인 경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발제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의 적응력을 보장하는 것뿐임을 파울러는 열성적으로 설득한다. 이 책은 다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류 모두가 양질의 음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호소문이다. 농업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애초에 몇 가지 안 되며 그나마 꾸준히 생산량이 감소하는 소수의 핵심 작물 품종에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의존하는 경향이 유독 지난 반세기 동안 가속화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의 식물을 식량으로 이양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식량을 얻고 있다. 오늘날 농업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세계 곳곳에서 모든 작물이 마주해온 병충해의 오랜 위협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골칫거리를 더한다. 오늘 다수확을 보장하는 품종이라고 해도 지금보다 높은 기온과 불안정한 강수 패턴 아래서는 같은 결과를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가뭄과 홍수의 유형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작물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국제 공조의 결실이다. 이 책은 종자 저장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한다. 네, 추천사를 들으니까 씨앗 창고의 중요성이 더 와닿습니다. 세계의 끝이라는 단어에도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이 씨앗 창고를 세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북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운 이유와 그 내부는 어떨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책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는 유전자 은행이라고 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씨앗 은행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불안정한 정치, 그리고 습한 기후 환경 등이 그 씨앗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캐리 파울러는 인간의 손이 비교적 닿지 않은 곳인 그 북쪽 끝, 그리고 365일 내내 영하권을 유지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데 효율적인 곳으로 이 스발바르 섬이라는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어떤 그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작물의 멸종을 막고 인류의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어진 이곳은요, 영구 동토층 안반에 130m의 터널을 뚫고 지어졌는데요. 소행성 충돌에도 견딜 내진 설계와 또 오중 잠금 장치에 그리고 영하 18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엄청난 시설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책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이 책 속에 눈길을 끄는 사진들도 많이 실려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 책에서는 그 북극 지역의 신비로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진 작가죠. 마리 테프레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진들을 같이 감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은 이 책이 사진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스발바르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생들, 그리고 오로라와 같이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발바르 내부 사진도 이 책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책 속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방문객들은 종자 저장고가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한 무균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린다. 연구시설이나 관광명소로 설계된 곳이 아니라 오로지 종자의 냉동 보관에만 초점을 맞춘 실용적 시설이다. 머리 위 파이프는 차가운 공기를 종자가 보관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방까지 전달한다. 강철관으로 감싼 터널 구간을 지나 얼마간 나아가면 암벽이 나오는데 굴진개가 불규칙하게 깎은 암벽을 흰색 플라스틱 섬유 보강 콘크리트로 한 겹 도장해 놓았다. 아주 환한 터널이다. 하지만 아무 장식도 없다. 스발바르 종자 저장소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상주하는 직원도 변기도 없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창문도 없는 추운 종자 저장고에 하루 종일 앉아 꽝꽝 언 종자 저장고를 지키는 것은 꿈의 직업과 거리가 멀다. 다행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단순화하기, 저비용 유지하기, 시설이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나 잠재적 오류에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고 사실상 스스로 작동하기. 이러한 원칙이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네, 이 책 내용을 들으니까 저장고의 구석구석과 또 그 안팎에서 분투해온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종자들이 보관이 돼 있나요? 네, 이 종자 저장고가 큰 만큼 아주 많은 종자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세계 각국에서 맡긴 100만 종의 넘는 그 종자 중에서도 5억 개가 넘는 종자 샘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을 제주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책방지기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전 사실 이 질문을 가장 기다렸는데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주의 토종 씨앗들도 아주 많은데 이 종자 저장고에 같이 보관되어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서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제주는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작년 10월에 우리 토종 종자 1만여 종을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2008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토종 종자 1만 3천여 자원을 보낸 후에 그 두 번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종 종자들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온 우리 그 고유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강낭콩, 귀리, 돌콩, 보리와 같이 우리 땅에서만 자라는 토종 종자 18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 우리 제주 토종 종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 토종 종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보관하지 못하고 그 머나먼 타국까지 보내야만 하는 이제 이런 현실이 조금 역설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6월 달 내내 환경과 관련해서 건강한 나의 밥상을 연결해 본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의 어떤 그 기원을 살펴봐야 그 내가 먹는 것들, 그리고 우리 제주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우리 토종 종자들을 지켜내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책 속의 제주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토종 종자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 이 땅에서 자란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제주의 그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와 같이 건강한 로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네. 제주 여성 농민들이 가꾸는 토종 종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나의 건강한 밥상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속의 제주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